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간보는 이사원입니다.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기사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이게 2015년 11월 기사이고요. 여기 기사 링크는 아래 유튜브 설명란에 제가 좀 올리도록 할게요. 제목이 "급갓 메스가 무서워? 간 이식을 거부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건 남편이라는 제목이고요. 이 부부가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. 간이식과 관련해서. 그래서 1심에서 또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서 또 2심까지 이제 갔던 상황이고, 기사를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. 남편이 이제 결혼 3년 차예요. 그리고 젊은 분이겠죠? 그리고 근데 희귀간 질환이 있어가지고 내 간 기능이 좀 떨어져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이제 되신 거예요.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보통 뇌사자 간 이식은 바로 못 받으니까 가족분들이 먼저 검사를 받게 되고, 와이프가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식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, 검사에서. 근데 이제 막상 수술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아내가 이제 수술을 거부를 한 거예요. 근데 남편은 이제 이 행동을 문제 삼아서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. 내 생명을 포기하게 했다, 이러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물었어요. 어, 아내가 왜 그러면 간이식을 검사까지 받았는데 수술을 거부했는가에 대한 거를 보면 기사에는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아내가 선당공포증이 있다. 그러니까 선당공포증은 뭐 커터칼이나 이제 뾰족한 거 보면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일단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, 이 시점에.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 자녀 양육은 어떡하지,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러니까 삶에 대한 욕심보다는 정서적인 공포랑 뭐 그런 가족에 대한 현실적 고민 때문에 아마 이식을 거부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와이프가 이식을 안 해줬는데 다행히 아마 남편이 뇌사자 간이식이었겠죠? 타인의 기준으로 간을 받았어요. 그리고 회복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회복을 한 남편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내 지인한테 우리 와이프는 선당공포증이 있어서 수술 못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와이프가 수술을 한번 어디선가 다른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이제 위선적이고, 그러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뭐 극심한 그런 뭐 배신감이랑 분노 이런 게 아마 느껴졌겠죠. 그래서 이혼 소송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. 1심에서는 법원 판단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혼을 하겠다라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, 1심에서는 아내의 신체적 선택 이유로 이혼 사유를 볼 수는 없다. 장기 이식 강요는 자기 결정권 침해다. 그리고 부양 의무라 함은 내 삶을 걸고, 그러니까 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.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내 쪽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남편이 안 받아들였겠죠? 그래서 2심을 간 것 같고요. 2심에서는 근데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. 2심에서는 아내를 비난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린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에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고요. 아내의 거부 행위 자체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결국 남편이 왜 패소했는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. 첫 번째 포인트가 자기 결정권. 내 몸에 장기를 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양 의무의 한계. 민법상 부양 의무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가. 내 간을 안 줬으면 부양을 안 한 거냐. 이제 그런 건데, 아마 와이프의 경우에 어린 자녀들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사정 같은 게 아마 참작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비난이랑 그런 이제 법적인 책임은 이제 별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여러분, 이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아내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? 아니면 남편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? 저는 사실 간이식 얘기를 이제 내과 측에서 처음에 오히려 더 많이 꺼내거든요. 대부분 간이 안 좋으면 바로 외과로 가지 않고 내과에서 케어하다가 이제 이식을 준비하면서 외과로 가게 되니까 이식 얘기를 제가 처음 많이 꺼내잖아요. 근데 간이식 얘기를 이제 가족분들 통해서 하면은 조용해지는 가족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이식 얘기를 해서 가족분들 검사 받아야 됩니다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디로 가요? 이렇게 묻는 분들보다 그냥 일순 조용해져요. 네. 뇌사자 간이식은 당연히 못 받으니까, 많이들 못 받으니까 생체 간이식밖에 될 수가 없는데, 10명 중에 실제 검사까지 가는 경우도 가족분들 중에 10명 중 4명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6분 정도는 뭐 현실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 자체도 안 받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검사까지 받았던 4분도 있잖아요. 검사까지는 받아요. 근데 아마 기저에는 그래도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검사 받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상 검사를 했는데 맞는다, 매치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거기서 다시 이식까지 가는 분의 비율이 또 떨어집니다. 네.
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패밀리 다이나믹,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족 상태나 가족 간에 어떤 끈끈함이 있었는지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알코올 강경화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알코올 강경화 환자들이 그게 가족이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속 썩였는데 간까지 줘야 돼? 약간 이렇게 되는 가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, 특히나 이제 간을 줘야 되는 분들이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지금 그 사연에 있는 와이프처럼 양육을 지금 해야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든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굉장히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남편분도 사실 이상한 반응은 아닌 게요. 환자들은 이제 힘들잖아요. 몸이 안 좋고, 그리고 되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이 이렇게 이식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평소에 마음 넓은 분들이라도 되게 서운해하고 많이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둘 다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, 특히 환자분들한테 이건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.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기증에 선뜻 동의하는 분들이 제 진료 경험상에서는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. 네. 그런 가족은 내 간 떼가도 좋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실제 또 그런 말까지는 해요. 근데 수술 때까지 누우시는 분들은 10명에 한 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가 됐든 간을 안 주려는 가족들이 오히려 더 많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. 네. 간을 주려는 가족이 더 정상적인 게 아닌 거고요. 그래서 검사를 받으려는 가족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생 고마워야 됩니다.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그 검사를 받으려고 용기를 내는 보호자분들은 정말 큰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고마워하고 조금 어렵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오늘 이렇게 또 안타까운 기사를 받고, 여러분 우리나라 장기 기증이 조금씩 줄고 있다 그래요.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장기 기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발적으로 많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쪽 서구권에서는 장기 기증하는 게 이제 사회 문화로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